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상전환합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상담 전화 주상전화의 이상로 멘토입니다. 선선한 바람으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고, 자, 안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9대1로 동결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동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자넷 옐런 의장은 우리에게 의문부호를 또 남겨줬습니다. 이번 년 안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또 표현을 써가면서 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상로 멘토는 어떻게 금리 동결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포와 그리고 수급은 바뀌어왔기 때문이겠죠. 또한 경제지표 또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주상전화를 지켜보시던 분들은 예상했던 대로 결론은 이미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 미국이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오늘 수출주들이 빠지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 자체는 또 가파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마성 재료보다는 또다시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동결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의 대응책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언제 빠져나갈까요? 아니, 다시 더 들어올까요?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975.92포인트 나타내면서 0.5%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0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그러면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63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외국인이 78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12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지금 시장을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수급 분위기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오늘 연기금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가치적인 부분으로 지금은 지수가 저평가됐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 다만 투신권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요. 삼성전자가 0.9%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대차가 1.5%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4%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가 1.2%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2.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1.7%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 제약주들이겠죠.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 부분 크게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40%, 많게는 50%까지 빠진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큰 반등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키 맞추기 시장 자체가 되풀이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오늘 대형주는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보셨듯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죠. 꾸준한 상승은 없습니다. 결국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은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고 있는 시장이다. 결국에는 쌍 종목군
그리고 싼 주식을 주워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관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의 반등 안에서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종목군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증권주들이 오늘은 또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죠. 결국에는 어제의 상승 자체는 나타났었지만 그 상승 부분은 바로 금리 동결을 이미 선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오늘은 이 하락 자체는 어제의 물량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주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은행주 가능한가요? 자, 은행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금리 동결이 됐는데 그럼 은행주들이 가장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로 하락폭으로요. 예. 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주들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벌써 일단 히든카드까지는 다 썼어요. 바로 대출에 대한 상품으로 실적 자체가 크게 올라왔다면 지금 금리 인상이 되어야지만 적금이라든지 이런 영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은행주들의 이런 하락폭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하락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1.7%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제약주들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급 포인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13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20억 원, 그리고 134억 원의 각각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I will be back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은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별주장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저항권이 있는 마당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데 제한될 수가 없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3.6%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71,000원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다음카코가 오늘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0.5%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메디톡스가 1.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인이 4.3%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95,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1.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 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낙폭 과대 종목군이죠. 오늘 5.2%대 강세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108,1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낙폭 과대에 의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가는데요. 삼성페이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을 비롯한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라온시큐어, 그리고 이그젝스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말 그대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삼성페이에 대한 관련주, 거기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다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의 실적 분위기도 모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테마가 강하게 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페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수급이 집중되게 만들고 있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의 이런 상승 자체, 그게 다음 주까지 이어가기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차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쇼박스가 오늘 8,590원으로 280원에 오르면서 3.3%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영화 사도가
지금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다. 그죠? 자, 지금 꾸준히 한국 영화들이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한류에 상당히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텐츠가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러면 컨텐츠가 맞아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업황적인 개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과 그리고 지수를 함께 보셨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은 금리 동결에 의해서 빠르게 또다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모습은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가 바로 바닥이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상담을 할 텐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도 될까요? 손절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는 02-3153-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드디어 또다시 10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바로 주상전화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 367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57,9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57,900원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예, 57,500원이네요. 제가 9자하고 5자하고 헷갈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반올림해서 56,000원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가격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시면 뭐 56,000원에 58,000원에 57,500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시세의 흐름은 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시청자분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주가가 조금 하단권으로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요렇게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지지를 받지 않고 주가가 갑자기 탁 빠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셨겠죠. 그리고 주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자, 이거는 시청자님이 가격대를 너무 높게 사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이 업황 자체 그리고 이 종목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57,5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단계적인 부분을 마련을 할 자리지 지금 당장에 정리라고 빠져나올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 권역 자체 우리가 수급에 대한 주포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치우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이었죠. 자, 요 자리에서 추천해 드렸죠. 첫 번째 자리는. 자, 요거 주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추천해드렸던 가격대가 39,000원대였어요. 맞죠? 그럼 그 자리에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움직였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끌어올리는 애들이 누구냐? 주가를 올리는 애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다 잡혀있죠, 지금. 고가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가 뭡니까? 지지, 저항에 대한 자리구나. 그게 얼마예요, 지금? 49,600원이죠. 크게 한번 넣고 볼게요. 그 49,600원 자리를 돌파해서 지금은 49,600원 자리가 어떻게 돼요? 지지에 대한 권역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스권은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이 밑으로 안 떨어져요. 네. 그럼 손저가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 49,600원이에요. 그럼 매수를 할 때는 그 가격대에 붙을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맞죠? 이렇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죠. 추세는 붙었습니다. 왜? 자,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는 물량 자체는 우리가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5,000원 불러드리겠고요. 대신 손절가는 49,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O!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함께 보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조광피역 017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조광피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조광피역을 79,000원에 20%요? 왜 이 자리에서 자, 지금 조광피역도 마찬가지고 이 동종업종들 삼양통상이었나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네. 요 종목 맞습니다. 같은 가죽 인조 가죽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다 빠졌다가 지금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또다시 빠지는 모습들인데 자, 이런 종목군들을 낙폭가대로 생각하고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종목군들이 동종업종 안에서는 똑같은 현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요거랑 또 낮게 주가 형성되어 있는 게 YB로드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예, 맞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낙폭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 구간을 회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삼양통상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던 지금 조광피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음봉, 길게 떨어지는 음봉, 8월 20일 날 음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음봉 자체가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해진다가 되는데 왜 그걸 하필 여기 위에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매수를 들어가셨을까요? 응? 이걸 하필 응? 굳이 이거를 이 자리에 살 필요는 없는데 응? 자, 여기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수급이 붙고 하다 보니까 돌파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수급적인 분위기를 보기보다는 현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앞에 이렇게 큰 음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돌파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를 상단에서 12만 원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들고 계셔야 되지만 하단권역 이런 자리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아요. 굳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유를 하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최소 또 6개월이 걸릴 텐데 그렇게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6,000원에 보유를 하셨는데요. 요 종목군은 예스, 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급락이 나타나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서 하시길 바라겠고, 아쉽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 276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삼성전기 전화가 와 있는데요. 자, 8만 원에 산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삼성전기 8만 원. 이거 물타기해서 8만 원이에요. 물타기해서 8만 원이세요? 네, 5년 전에 거도 있어요. 5년 전에 처음으로 사셨다고요? 네, 5년 전에도 11만 원에 산 것도 있고 이래서 물타기 해가 지금 8만 원이에요. 최대한 낮춘 가격이 예. 8만 원이시고. 거의 8만 5천 원 가야 하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자, 삼성전기 관련 누가 다닙니까? 아니요. 야, 근데 5년을 들고 계셨어요? 네. 야, 근데 5년을 들고 계셨는데 5년 들고 계셔가지고 주식으로 손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야,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이 삼성전기. 자, 일단은 어머니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안 파실 거예요.
어머님은. 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무조건 팔지 마시고 들고 계셔야 됩니다. 들고 계시고 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지금부터는 메모지를 꺼내놓고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하단 자리를 조금 잡아봐야 됩니다. 하단 자리가 이제 어떤 가격대에서 올라오냐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제 54,300원, 뭐 53,400원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 자리예요. 그 자리를 표시를 조금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손이 요 자리부터 볼게요. 요 자리에 보면 어때요? 여기에 기관이 이렇게 팔고 나가고 네. 거기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사는 모습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는 자,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얘네들 기관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얘네들 물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죠? 아, 네. 예. 근데 자, 상단이 지금 79,000원이고 하단이 지금 53,000원, 54,000원대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 기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 라인 뭔가가 한 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항과 지지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저항과 지지를 알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얼마입니까? 이게 62,000원 자리예요. 네네. 62,000원 자리를 또 이렇게 표시해놓고. 예. 그러면 지금 가격대부터 요게 주가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냐면 58,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때 6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아, 예. 지금 비중이 얼마 되십니까? 한 40% 돼요. 한 40% 되세요? 네. 그럼 마저 60% 이상으로 채우세요. 아, 어차피 안 파실 거잖아요. 네네, 안 팔아요. 예, 안 파실 건데 뭐 그게 겁이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싸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54,000원, 53,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시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58,000원 근접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54,0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간다면 네. 그때는 몰빵 치세요. 아, 예. 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자, 뭐 전문가가 또 몰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올인 하세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어차피 5년 들고 계셨어요. 네네. 5년 들고 계셨고 어머님 어차피 안 파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종목으로 최대한 리딩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1년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로였습니다. 자, 5년을 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726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전화가 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16만 3천 원에 사셨다고요? 네네, 이것도 좀 물타기 좀 해가지고, 예. 16만 3천 원입니다. 아, 물타기를 하셔서 16만 3천 원이십니까? 올 초에 한전물이 매입하고, 예, 주식이 좀 많이 폭락한 것 같아가지고 좀 샀는데, 예, 뒤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물타기를 했는데, 예. 뒤에 좀 일이 바빠가지고 관심을 안 두다가 보니까 12만 원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유, 그냥 묻어둬야지 하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원래 그 12만 원대 더 사셔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갑니다, 사람이. 네, 맞습니다. 예, 더 빠질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자, 일단은 뭐 물타기를 하셨지만, 물타기를 하신 것 치고는 가격이 너무 높으세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높고. 자, 또 뭐 참, 이 참 주식이라는 게 신기한 게, 또 이 시청자님이 또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또 저항으로 또 작용하면서, 야, 이거 본전에 팔고 나와야 되나? 아니, 더 들고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또 하루에 24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가격대 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팔지 마십시오. 네. 팔지 마시고, 대신에
요 종목이 내일 당장 또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또다시 빠집니다. 아. 예, 또다시 빠지는데요. 자, 어떻게 빠지냐면,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에,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여기에 요런 봉이 있어요, 요런 봉. 요 봉. 요 음봉이 길게 빠진 봉이 한 개가 있는데, 네. 자, 요런 모양이 이제 우리가 차트 속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이제, 요 자리가 얼마입니까? 35,000원대죠. 예, 35,000원대가, 자, 여기 보시면요. 요렇게 하고요. 요 자리가 요렇게 이제 돌파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뺐다가 올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짜 갑니다. 그러면 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 주가가 요 앞에, 요런 음봉, 길게 빠진 음봉, 요런 자리가 있는데, 요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빠졌다가 요런 모양이 이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빠지는 걸 좀 감내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빠졌을 땐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시고, 자, 요런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그럼 변동폭 자체가 지금 16만원, 14만원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건 조금 감안하시고, 근데 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14만원까지 빠졌는데 왜 팔지 말까요? 환율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안 좋았던 상황에서 환율이 변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이 좋았을 때, 환율이 안 좋았을 때도 주가가 저기가 바닥이었다면 결국에는 환율이 좋았을 때는 저기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한전부지에 돈 썼는 것도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한전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미국이 금리 동결한다고 해서 환율이 조금 뭐 117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서는 수출에 가장 유리한 환경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3분기에 있던, 자, 2분기죠. 5월달, 6월달, 7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평균적인 환율이 얼마예요? 1110원, 1120원이에요. 근데 현재 7월달,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는 1180원, 117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환율 10원당 영업이익이 1%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5%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파는 건 아니겠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로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조광페인트 686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조광페인트를 이제 문의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종목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길게 들고 가기엔 조금 힘든 종목군 중에 한 개고.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요 조광페인트 같은 종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맞죠? 여기에서 1차 파동이 이루어지고 2차 파동이 이루어지고 3차 파동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 위에서 어떤 물량이냐면 7월 20일 날, 자, 피레침 모양의 음봉항이 길게 떴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가 뭡니까? 지금 요걸 지우고 볼까요? 요런 자리는 저항이었다. 24,100원대죠. 자, 요걸 일봉으로 넘어가서 24,100원. 요 표시를 해놓고, 맞죠? 그러면 요때까지 8월 6일 때까지 뉴스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8월 6일. 어차피, 중소주기 때문에 뉴스는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페인트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 조광 페인트 건설 가구 전방 사업 호황에 따른 수혜, 증권사에서 신규 추천으로 또다시 조광 페인트 추천을 하고, 건자재주 급등세, 조광 페인트주 요즘 뜨는 이유, 7월 20일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좋은 뉴스가. 자, 무슨 말입니까? 이날이 뉴스가 페인트주 뜨는 이유 나와놓고 이날부터 빠졌어요. 이런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럼 뭐예요, 이거?
결국에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얘들은 진짜 빠져나가는 애들이었다. 응? 요 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다? 아니면 못 돌아오는 가격이다? 못 돌아오는 가격이죠. 응? 그러면 지금 이미 저항은 위에 박혔죠. 24,000원 빵. 이걸 돌파할 때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근데 꼭지에서 발견됐으니까 이 자리는 2년도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농담 아니면 진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하방에서 반등,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 또 빠진다는 거죠. 네. 이런 종목보다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사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 포인트 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터 383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이 되겠고, 자,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지금부터 차트적인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맥점 자체는 하단 권역이에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도 추천을 일전에 한번 드렸던 종목이었죠. 얼마에서 하단 권역 35,000원대였습니다. 자, 요 자리였죠. 요 자리. 밑에. 요런 자리, 34,000원, 35,000원, 요 자리죠. 응? 요 자리에서 똑같죠. 투매가 발견되고 빠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흔들고 쩍쩍쩍쩍쩍. 자, 그러면 요런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자, 요 자리 볼게요. 자, 34,000원대를 표시해놓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까지 약 260배가 올랐습니다. 260%가 올랐어요. 2.6%가 2.6배가 올랐죠.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 왜 지금은 제가 긍정적인 의견 드리냐면 지금 자리부터는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항이 잡혀 있죠. 요 자리로. 응? 그러니까 68,000원, 67,000원대가 저항이고 결국에는 목표가는 67,000원, 68,00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러나 지금은 요 자리에서는 왜? 자, 앞에 있던 요런 자리. 이런 자리가 지지권역이죠. 53,000원, 54,000원. 이런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다가 업황 자체가 개선됐을 때는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겠죠. 업황이 개선 안 됐을 때는 수급이 빠져나가고. 자, 요거를 일봉으로 넘어서 보면요. 자, 하단 권역에도 고가 권역에서는 이 기관이 주가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매수세를 나타냈었고 밑에서 팔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번 더 상승 자체를 한 번 더 노려보겠다. 얼마까지? 68,000원대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3,000원, 그럼 목표가는 68,000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추억의 종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세력 포착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 322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전화가 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이성루입니다. 자, 삼성 SDI를 13만원에 사셨는데요. 예, 13만원. 비중은 20%고. 자, 걱정 많이 하셨겠다, 그죠? 네. 아이고, 근데 제가 팔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얄미워 보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뭐 주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네. 매수 가격까지 올랐는가 싶어서 그래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매수 가격이 올란가.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어머니. 그건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이 꼭지입니다, 또. 자, 너무 기분 안 좋은 내색을 하지 마세요. 예. 자, 요 자리가 이제 또 우리가 흔히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요 물량 내려올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많이 팔고 나오는 자리가
복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항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이유는 여기 앞에 있던 이 악성 매물 자체를 돌파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가가 다시 또 어떻게 변하냐면 84,000, 85,000 또다시 한번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또다시 왔다 갔다 예, 그러면은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살까요? 지금 만약에 매도하실 수 있겠어요? 뭐 전문가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시면은 그럴 수 있지. 예, 어머니 뭐 딴 거 사실 종목 있으십니까? 딴 거 분명히 살 건 없는데 예. 추천해 주시면 더 좋고요. 호텔 신라하고 바꾸면 어떻겠어요? 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아니요. 예. 호텔 신라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바꾸고. 최대한 좋은 대안주를 가지고 있을 때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살 종목이 없잖아요. 맞죠? 그냥 살 종목을 생각을 해놓으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삼성 SDI는 딴 것, 이 차트는 벌써 이런 모양이고 벌써 수급 주포 이런 거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려요. 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위에 104,000원 돌파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 삼성 SDI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실 때 배터리가 2개죠. 네. 맞죠? 근데 요즘 나오는 배터리는 1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그 배터리 납품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 SDI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럼 얘네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겠죠. 네. 예전에 2개 납품하던 거 지금 1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네. 안 좋아졌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 거는 다 배터리는 1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면 전기차나 대형전지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법안도 통과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 10만 원도 올라가기 힘듭니까? 그 가격대 10만 원에 파는 거랑 어머니 98,300원 파는 거랑 그 큰 의미가 있나요?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면은 예, 정리를 하고 매도해야 되겠네요. 예, 대안주를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방송을 꼭 방송 많이 참고하시기 보고 바라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방송 많이 보면서 왜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이건 뭐 어쩌다 보니 그저 산데 이거 산 후로 전문가님 방송 많이 봅니다. 예, 꾸준히 보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이상로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죠. 자, 10시 30분이 지나면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가 전날보다 0.8%가 오른 3,111.82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PN풍년 514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5,660원에 사셨어요. 5,660원에 사셨고. 자,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이 자리를 잡고 가다가, 물려가지고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고, PM풍년.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팔지 마시고. PM풍년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이 이제 앞으로, 중추절에 대한 기대감, 그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전에 팔 수는 없어요. 그건 감안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빠지는 하락 추세대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자, 여기 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신용을 쓸 수 없는 종목. 증거금 100%, 현금만, 오로지 캐시만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주포의 모습을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집을 했던 가격대는 절대 깨지 않습니다.
자, 요런 종목군이 매집을 했던 첫 번째 가격대, 요런 가격대였기 때문에 요 자리를 깨지 않고 주가를 올렸고,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한번 보시면. 하단 근육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역전되는 모습. 그럼 요런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11월 10일, 2014년 11월 10일인데, 자, 같이 볼게요. 2014년 11월 10일. 아, 요 자리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예요? 이제 요 자리 앞에 있던 음봉과 양봉 요 자리가 뭡니까 이제? 아, 무조건적인 지지가 무조건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안 빠져나갔으면. 자,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게 3,300원, 3,500원, 3,4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요. 요게 여기에 이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기가 막히게 또다시 지지를 받고 이러고 갑니다. 추세가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주포는 아직까지 안에 있다. 근데 주가를 올리지는 않는다. 시간을 맞춰서 올리겠죠. 그럼 보유를 하셔야겠죠. 보유를 하시고 이 종목 단기적인 반등 가능한 가격대는 44,800원, 4,9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 가격대, 그 가격대는 3,300원에 3,350원 그 가격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PN 풍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참 좋은 레저 170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참 좋은 레저를 보여 12,000원, 12,000원에 사셨고, 요 종목군이 어제 사신 건 아니겠죠? 자, 12,000원에 사셨는데, 자,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금 100% 종목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건 거짓말을 못 합니다. 주가가. 자, 그러면 요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일단은 긴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자, 이렇게 막혀 있는 자리죠. 그리고 요 자리가 뭡니까? 이런 자리가 또다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런 저항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겠죠. 아, 요 자리는 안 깨지는 자리네. 맞죠? 안 깨지는 자리죠. 요 자리는 이제 9,800원, 9,900원. 그러면 9,900원. 네. 그리고 요 위에는 아까 얼마 했죠? 이 주봉에. 15,900원. 16,000원. 저도 하면서 틀릴까봐 항상 걱정됩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또 맞아 들어가죠. 자, 요 봉. 그러면 요게 드러나죠. 요 봉은 뭐예요, 이제? 요 얘네들 딱 사죠. 요건 뭐예요, 지금? 아, 얘들 주포가 들어왔는 자리. 그럼 여기서 땅땅땅땅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맞죠? 그 쭉 올리고 있죠. 보유하셔야겠죠. 얼마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지금 16,0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14,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자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 방송에서는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요 0.1%, 0.18%가 소폭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장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2000포인트가 저항입니다. 그 단기적인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1980.97포인트, 1979.97포인트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이 2.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85.2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자, 오늘의 이런 상승 자체는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수급 분위기 저희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수급이 이제 딱 바뀌죠. 연기금의 매수에는 꾸준히 들어왔던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투신권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군을 살까?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종목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지금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9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으로 다시 한번 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자, 중국의 위안화 고시 환율이 0.1%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어떤 기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043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를 14만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26,100원이죠. 14만원에 살 수도 있죠. 자, 14만원에 사셨고, 그리고 지금, 자, 여러분,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한 번씩은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꼭지에서 잘 잡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조광 페인트도 아까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지금 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 꼭지에서 이렇게 탁 잡으시는 게 정말 한 번씩 놀랍습니다. 예. 야, 이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자리에서 탁 잡죠? 자, 이거 한번, 이 자리가 언제입니까, 이게? 8월 17일인데 이분이 한번 감정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8월 17일이고.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헷갈릴만 하죠.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딱 변하는 자리였다고 판단하시는데, 요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이제, 요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죠. 이게 얼마입니까? 12만 5천 원이죠. 요거를 요렇게 10만 5천 원대로 내려서 시간을 보내면, 맞죠? 이래 이제 지지가 돼. 근데 요 자리가 이제 깨지면 언제 자리냐면, 제가 추천을 대박벌레 드렸던 자리, 얼마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리, 11만원대죠. 요 자리가 이제 수급이 바뀌는 자리였고, 그러면 요게 여기에서 양매수로 올랐죠. 그래서 제가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종목 빠집니다. 제가 볼 때 11만원 그때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은 팔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공략하기 힘든 자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3분기에 이 다음 카카오가 잘 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카카오 택시나 이런 부분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는 단계다. 그 투자하는 단계에서 좀 더 넘어가가지고 수익성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요해진다. 그러나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은 요런 자리 14만원대고 하단 자리는 지금 11만원대 이런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144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요 종목인데, NHN 엔터테인먼트. 예. 자, 요 종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종목군도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자, 이분이 지금 매수가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다만,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뉴스를 보고 사지는 마세요. 예. 대표이사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내부자들이 우리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겠죠. 잉여금이 지금 유보율 자체가, 잠깐 한번 볼게요. 유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43,000%가 넘는데 유상증자를 일반 공모를 한다. 망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에게 돈을 빼먹겠다라는 거고. 그냥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55,000원, 56,000원, 아니 58,000원. 요번에는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지지기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파동. 그러나 지금 자리 당장에 쫓아가셔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밑에 찍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사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 오늘 상담을 이어서 해봤습니다. 오늘 세력 포착은 중복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만 오늘도 문자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해결해 드렸고,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인데요. 제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20명 장수가 협소한 관계로 이해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NH투자증권 홍제 지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 홍제역에서 3번 출구 나오시면 도보 2분입니다. 딱 보이는 건물에 제가 있을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알찬 시간을 조금 보내시고 제가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얘기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